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대격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군사무기 도입에 대한 정식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폴란드의 현지 언론 매체인 디펜스24에 따르면 27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바르샤바 국방부 본부에서 한국의 방산업체와 계약을 승인하는 서명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한국 무기로 결정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아직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들을 더 도입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폴란드의 후속 무기 도입 사업까지 모두 진행이 된다면 최대 50조 원 어치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잔뜩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무기 도입 사업은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21세기에는 도저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과 폴란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신형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국제 무기와 독일제 무기 등을 제치고 새로 도입하는 모든 무기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겠다는 폴란드의 결정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패이자 군사 강국인 폴란드는 미국산, 독일산, 러시아산 무기 등 다양한 나라들의 최신 무기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워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폴란드의 선택으로 유럽과 나토의 군대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선택을 본 많은 국가들이 폴란드와 유사한 번들 세트로 한국제 무기를 들여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1세기 세계 최대의 무기 사업이 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사업과 한국 무기가 나토군의 주력 무기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계약을 한 폴란드는 한국산 K2 흑표전차 980대, K9 자주포 600대 이상, FA-50 경전투기 48대를 포함한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1세기 들어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 도입 사업으로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관심이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국방력이 약해 독일과 소련에게 짓밟혀 본 적이 있던 폴란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약소국의 서름을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큰 위기를 느낀 폴란드는 긴급히 군의 증강을 선언했는데요. 당장 15만 명인 현역병을 25만 명까지 늘리고 예비군도 2배 이상 늘리는 대규모 군체제의 개편을 선포했습니다. 군의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만큼 대규모의 장비에 구입을 선언하며 이번에 한국과 대규모 장비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처음부터 폴란드가 모든 무기를 한국산 무기로 고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제나 독일제 무기 등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기도 했으나 가장 현실적으로 한국 무기만큼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무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산 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미국에게 구매한 무기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미국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독일에 대해서는 폴란드에 지원해주기로 한 레오파드 전차에 대한 약속을 독일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나서 분노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의 치몬 칭코프스케 벨세크 외교차관은 독일의 주간지인 슈피게를 통해 탱크를 교체해준다는 독일의 약속은 기만적 계책이었다며 독일에 대해 크게 비판하며 화를 내기도 했죠. 이 같은 상황에 폴란드는 자국의 군대를 무장해야 하는데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미국과 독일이 폴란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폴란드는 미국과 독일의 무기를 제외해버리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과 성능,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군수 공장들의 신규 생산 라인이 닫힌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전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다시 공장 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그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북한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항상 무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군의 무기 도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상대적으로 무기가 저렴하죠. 유럽이나 미국의 무기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한국의 무기가 나빠서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성능은 오히려 IT 강국인 한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간 현재의 한국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상전의 주력 무기인 전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무려 980대나 도입을 선언한 K2 전차는 세계 전차 랭킹 3위에 드는 최고 성능의 전차입니다. 그 앞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와 미국의 M1A1 전차가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 앞에 두 전차를 제치고 K2 전차를 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제와 독일제라서 믿을 수 있다는 국가적 신뢰성에 뒤에 가려져 있지만, 전차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시리즈 전차는 A1부터 A7까지 다양한 개량형이 있으며, 최신 개량형인 A6와 A7은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평가까지 받아왔죠. 세계 최고의 기계 장치를 만드는 독일이라는 허상에 가려졌던 이 전차의 실체는 사실 80년대 나온 구형 자체로 이제는 더 이상 개량이 불가능한 구형 무기였습니다. 레오파드2는 안에 들어있는 전자장비가 너무나도 구식인데, 이것을 바꿀 비용이 모자라 최신 개량형에도 80년대에 나온 컴퓨터를 사용하며, 안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장비는 전부 80년대에 나온 구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개량형이라는 레오파드2 A7 모델은 경쟁 상대인 한국의 K 흑표에 비해 30년은 뒤처진 전자장비를 탑재하였다고 밝혀졌으며, 심지어 러시아제 전차보다 뒤떨어진 전자장비로 인해 터키군이 레오파드2 전차를 시리아전에 투입하였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독일 무기의 허상이 사라진 지금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표의 또 다른 라이벌인 미국의 M1A2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M1A2 전차는 장갑재와 포탄의 방사능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집어넣어 방어력과 공격력이 K2 흑표 전차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수한 성능을 얻기 위해 미국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쟁터에서 이 전차를 탔던 승무원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역한 군인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마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성능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용 M1A2 전차에는 열화우라늄을 제거했고, 열화우라늄을 제거한 수출용 전차는 흑표보다 성능면에서 한 수 아래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도 엔진의 파워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깃거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 전차의 치명적인 결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이런 무기들의 성능들을 비교해보면 폴란드가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선택한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번에 같이 구매를 결정한 FA-50 전투기는 체격이 작은 경공격기이지만 빠른 기동성과 우수한 무장 호환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며 FA-50의 구매를 계기로 KF-21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점은 이번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매 행보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제, 러시아제, 유럽제, 한국제까지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본 국가로, 그런 폴란드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다 제치고 한국제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 무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셈으로, 이것이 한국 무기 도입을 망설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으로 인해 한국산 장비가 나토에서 최대 숫자를 차지하게 되며 그야말로 나토군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 각국에서 한국 무기 구매에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 무기가 이제 유럽 표준 무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